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아주 햇살이 그냥 따가운 가을입니다. 가을. 아주 그냥 따끔따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토시를 새로 장만했어요. 먼저 쓰던 토시가 다 헤어져가지고 걸레가 됐어, 걸레가. 아이씨. 자, 오늘 이제 배추에 대해서 좀 저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배추의 이제 뿌리옥병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9월 초반부터 이제 배추 심는 시기부터 계속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흐리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 혹병이 분명히 생깁니다. 생기기는. 근데 저희 밭에는 그래도 다행히 생기진 않았어요. 배추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육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못 자란 애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변보다는 좀 덜 컸어요. 여기가 지금 덜 자랐네. 이 부분들이. 근데 얘네들이 왜 못 자랐을까? 혹시 뿌리호병일까? 뭐 그런 것도 의심할 수 있는데, 뿌리호병은 아니고요. 뿌리호병은 아니에요. 지금 이파리들이 쌩쌩하죠? 쌩쌩하죠? 뿌리호병이 생기면요, 9시, 10시쯤 되면은 해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은 이파리가 축 처집니다. 꼭 대추잎처럼 돼요. 그냥 푹푹 쳐져요. 주저앉아있지. 그러다가 해가 슬금슬금 지는 시간 한 4시 이후부터는 또 바짝바짝 올라와요. 이파리들이 또. 그 현상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완전히 골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혹시라도 뿌리호병이 있을까? 둘러봤는데 지금 현재 이 밭에는 없어요. 지금 밭에 이렇게 둘러보다가 딱 한 놈이 이상하네. 얘가 지금 이파리에 이제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약합니다. 작아요. 작아. 근데 우선적으로 얘가 이제 원인이 어떻게 된지는 이제 다 뽑아봐야지 알 것 같아. 한번 뽑아볼게요. 저는 제 예상되는 거는 비료 같은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뿌리 혹병은 아니에요. 뿌리병은 아닌데 뿌리가 뻗지를 못했습니다. 이 주변에 제가 볼 때는 비료가 셌거나 아니면은 물이 없었거나 싶어요. 제 예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고 희마리가 없고 한 거는 우선은 이제 뿌리도 못 내렸지만 옆에 이제 염이 강해서 애가 이제 뒤틀린 현상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뿌리 혹병 같은 경우 뿌리로 그 양수분을 흡수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양수분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파리가 증산작용을 못해요. 얘네들이 해가 뜨면은 광합성을 위해서 뿌리 밑에 있는 그 수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막 이파리로 날려보내야 돼요. 싹 날려보내야 돼. 근데 뿌리에서 흡수를 못하니 이파리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축축 처지는 호흡 작용을 못하는 거죠.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뿌리가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뿌리 혹병은 아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애가 숨을 못 쉬고 증산작용을 못하고 양수분을 흡수가 못하고 그러니 비리리하고 시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료를 많이 줘서 염류 집적이 생기면은 이렇게 작물이 변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 중요한 거 물어보면 저 빠뜨리면 먹겠다. 염류집적이 되다 보면요 땅이 산성화가 됩니다. 많이. 황도 많이 쓰면 산성화 돼요. 이 산성화가 된 땅에서요 그 이 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활발하게 산성화되어 있는 땅에서는 물론 뿌리옥병 균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버글버글 할게요. 염류집적에서는 어차피 잘 못 삽니다. 집적 때문에, 염류집적 때문에. 그리고 토양 습도가 80% 이상 넘어갔을 때 물기가 많죠. 물기가 많으면은 얘네들이 또 활발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물 타고 흘러댕기는 애들이에요. 고추 엽병 있죠? 고추 엽병에도 얘네들도 물 따라 움직입니다. 물이 과습되어 있을 때 엽병이 생기는 거예요. 고추 엽병도. 얘도 뿌리 엽병도 비슷한 놈입니다. 비슷한 애예요. 친구야, 친구 둘이. 같은 동네 사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습도가 높으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뿌리를 가해를 하겠죠. 아주 최적의 조건은 그래서 산성화되어 있는 땅에 배추 심으면은 딱 좋습니다. 새로 얼른 로타리 치고 다시 심어야 돼.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토양 관리. 이 배추 뿌리 혹병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토양 관리 부분입니다. 토양 관리. 그래서 정식 전에는 꼭 그 pH하고 EC하고 측정을 해서 그 토양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꼭 심으시길 권장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 뿌리옥병이 안 생겼는데 염류적에 의해서 pH가 굉장히 낮아. 그러면은 작물이 그렇게 안 자라고 고만한 상태에서 결구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거야? 예, 맞아요. 다른 염류가 작물도? 직접, 그러니까 염류가 높으면은, 그러니까 EC 전기 전도도 그 안에, 그러니까 소금기가 많아. 그러면 소금기가 많으면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되려 식물체 내에서 수분이 배출이 돼요. 나가 바깥으로. 식물이 물을 흡수를 해야지만 양분을 먹을 수 있고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토양에 염이 많아. 그러면 식물이 수분을 흡수를 못 합니다. 무슨 바닷가 저기 해양생물들도 아니고 미역이요? 얘네가? 저기 소금물에서 살게? 그건 아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일단은 좀 개가 어떤 애들인지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뿌리혹병이. 얘네는 이제 그 토양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예방이지 치료는 사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일단 뿌리혹병이라는 건 뭐냐면요. 뿌리에 이제 그 균이 침범을 해가지고 뿌리가 막 창작처럼 막 베베베베 꼬입니다. 저희 배추에는 그렇게 작용을 하고요. 무에도 뿌리혹병에 그 균이 침범을 해요. 균이 침범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뿌리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막 2개, 3개 격가지를 칩니다. 그 격가지를 치는 이유, 이렇게 뿌리가 대대 꼬이는 이유는요. 이 균체가 뿌리를 침범을 하면요. 얘네들이 호르몬 분비를 촉진을 시켜요. 그 뿌리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호르몬?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신은 이제 자체적으로 원래 식물체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제 식물에서 그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를 시켜서 격가지를 만들거나 꼬이거나 거기에 영양분이 과도하게 밀집시키는 그런 현상을 갖게 해주고 얘네들은 그러면서 양분을 균이 흡수를 해서 또 새끼를 낳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런 작용 기작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이것들이 잘 죽지도 않아. 문제는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그리고 잘 안 죽는데 또 오래도 살아요. 얘네들이 오래도 살아. 그리고 땅 속에 있잖아요.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잘 안 죽습니다. 진짜 이 어떤 살균제를 사용을 해도요 거의 안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땅 속에 있으면은 잘 안 죽는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뿌리혹병에 약제들이 있어요. 농약들도 있고요. 그 걔네들을 토양 처리를 해주잖아요. 농약으로 토양 처리를 해줘도요. 얘네들이 땅 속으로 들어갔을 때 변화가 됩니다. 다른 이제 이온 물질도 있고, 아유 나비가 그냥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것이. 난 나비 싫어. 이 약제가 땅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농약 화학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약제. 땅 속에 있는 다른 이온화된 물질들하고 결합을 해요. 들어가면. 그러면 실제로 이 식물체에 들어가 있는 그 균을 사멸 시켜야 되는데 농약이 땅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못해요. 얘 균체는 뭐냐면은 헬리콥터도 가네. 헬리콥터 괜찮나요? 얘는 근데 균이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균입니다. 균. 어떤 균? 유사균이에요. 유사균. 곰팡이처럼 생겼는데 곰팡이는 아닌 균이에요. 그래서 곰팡이 관련 약제를 쳐봐야 안 죽습니다. 얘는 안 죽어요. 곰팡이 약제 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약을 치냐?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노균, 역병, 그 다음에 뿌리혹병. 요 세 가지는 좀 비슷하게 생겼어. 지들끼리. 약간 작용기작이 비슷한
곰팡이처럼 생겼지만 곰팡이가 아닌 균, 유사균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특징도 비슷해요. 다만 이제 작용이 노균 같은 경우는 상부에 이제 이파리 쪽에만 생기고, 엽병 같은 경우는 뿌리와 줄거리, 그리고 뿌리옥병 같은 경우는 뿌리 쪽으로만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그 엽병약을 뿌리옥병에 사용을 하면은 균이 죽습니다. 죽긴 죽어요. 다만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 다른 놈들이랑 붙어 들어가가지고 이 얘네를 죽이러 가기 전에 마실 나가가지고 딴 데 마실 가버렸어. 다른 애들이랑 쎄쎄하고 놀고 있는겨. 얘네를 죽이러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방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뿌리옥병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되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의 밥상까지도 바뀐 게 이 뿌리옥병입니다. 보통 이제 배추를 심으면은 씨알개 배추를 심으시죠. 씨알개. 실제로 이제 걔네를 심었을 때 한 90%까지도 방제가 된다고 그래요. 예방이 되는데, 일반 농약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죽질 않으니까, 엽병처럼 뿌리와 줄거리가 만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흠뻑 져주면은 어느 정도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뿌리혹병에 저항성 있는 품종들을 심게 됐는데요. 얘네들이 특징이 뿌리가 상당히 크고요. 줄기가 질깁니다. 단맛이 별로 없어요. 이 씨알 계통이 그렇습니다. 씨알계 배추가. 이게 어떤 분은 아실 겁니다. 씨알 계통을 심었는데 심을수록 배추가 옛날보다는 맛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실제로도 그래요. 저도 요즘 제가 칼국수 좋아하는데 칼국수 먹으러 가면 자꾸 배추가 질겨. 그냥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 칼국수는 배추김치 맛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뭘로 방제를 해주냐, 예방을 해주냐라고 한다면은 동제나 황제, 황으로 되어 있는 그 살균제들, 그리고 이제 보르도액, 이제 광범위성이죠. 얘는 자연계에 있는 이제 원소들을 이용을 해서 살균을 해주는 건데, 걔들을 뿌리까지 흠뻑 적셔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흠뻑 적셔서 얘네들로 이제 예방을 해주고 살균을 해주는 건데, 다만 주의할 건 있습니다. 꼭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자주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자주 많이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자연계 그 소독제들은 절대 자주 쓰고 많이 쓰고, 특히 토양 처리를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연면시비 옆에다 뿌려주는 건 괜찮아요. 옆에다 뿌려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 땅속 토양까지 소독해 줄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이 미량 요소들입니다. 미량 요소예요. 비료예요. 하나의 비료의 성분들, 무기질 성분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토양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미량 요소에서 독성으로 바뀝니다. 독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독입니다. 몸에 좋다고 삼삼 막 한 번에 10뿌리 먹어봐. 쓰러질게 아마. 그런가? 그럴까요? 모르겠네. 제가 삼삼 10뿌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죽은 사람도 일어날 것 같아. 어떻게 죽은 사람도 일어날 것 같아. 죽은 사람도 일어날까? 그거 안 모르겠어. 먹어봐서 몰라. 저는 그 산산 10뿌리를 먹어본 적은 없어서. 네, 날씨도 시원하고 좋잖아요. 나들이도 하시고, 나들이 겸 텃밭 가셔가지고 작물 이렇게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